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사회 곳곳이 빨갛게 물들다 못해 이제는 대학까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친북단체 백두칭송위원회의 산하 청년조직 대학생 실천단 꽃물결 소속 단원들이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강의실까지 파고들어 김정은 서울 방문에 대한 환영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꽃물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홍익대 등을 방문해 강의실을 순회하며 수업을 받고 있거나 수업 대기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북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열렬히 성대히 환영하자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고 싶다 등 열띤 선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강방, 그러니까 강의실 방문팀과 실천팀 등으로 팀을 꾸려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로 5인 1팀, 3인 1팀으로 구성된 강의실 방문팀은 선전발언 김정은 환영 엽서 배부 및 수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이 쓰인 선전 피켓을 드는 역할로 또 나뉘었습니다. 실천팀은 인파가 많은 서울 도심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원들은 선전 발언 대본을 갖고 연습한 것처럼 각 학교마다 발언자는 달랐지만 발언 내용은 사실상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열렸던 3번의 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두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고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보인 열렬한 환대를 보면서 어떠셨나요? 평화와 통일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았던 환대만큼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을 더 성대히 열렬히 환영합시다. 꽃물결에 따르면 강의실에 교수가 들어오기 전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전하거나 담당 교수의 양해를 통해 발언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퍼포먼스를 묵시했거나 동의한 학교 측 또는 교수 측도 뒤지게 맞아야 마땅할 듯합니다. 한편 학생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4일 진행된 홍익대 강방의 경우 두 강의실에서 4명의 학생만이 김정은 환영 엽서를 써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리가 방문하는 대학은 또 어디가 될지 기대해달라며 추후 다른 대학에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학가를 바탕으로 김정은 찬양 활동을 하는 단체가 꽃물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이화여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이화여대 환영위원회라는 정체분명의 단체가 대학 곳곳에 김정은을 미화하는 대자보를 걸거나 대학 인근에서 홍보물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학생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뉴스 들으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 나라 미래가 참 절망스럽다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와중에 다소 안심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대학교의 총학선거가 순수하게 학생들의 대표 모임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한 바 있는데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 선거는 이미 성인들의 정치판처럼 많이 오염돼 있고 심지어 특정 정당이 알게 모르게 개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민중당 계열의 운동권 단일 후보가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중당 같은 좌파 정치 세력과 연계한 총학생회의 정치 활동에 염증을 느낀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교대 학생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부산교대 제3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민중당 계열의 통합선거운동본부가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통합선거운동본부는 부산교대 재학생 1,534명 중 99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429, 반대 546표를 얻었습니다. 부산교대는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운동권 총학이 유지되는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오랜 기간 민중당과 교류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던 통합 선본 구성원 대다수가 민중당 당원인데다가 올해 부산교대 총학생회 가까이 역시 구성원 10여 명이 모두 민중당 당원이었는데, 김문노 전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부산 연제구의 민중당 시의원 후보로도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산교대 총학생회 대다수가 좌파 성향 단체인 대학생 결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결의 하나라는 단체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결의 하나는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친북단체인 백두칭송위원회 중심 단체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7일 서울 광화문에서 결성식을 가진 백두칭송위원회는 결의 하나를 비롯해 청년민중당,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음악회 및 통일 박람회, 김 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강연, 북한 노래 보급 사업, 환영단 축하 성경단, 자원봉사대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통합 선보는 북한 김일성대 평양교원대와의 교류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학내에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부산교대 한 학생은 통합은 북한의 김일성대 평양교원대와 교류를 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들고 나왔다며 정치 색깔을 띤 학생회는 싫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부산대 교수는 고창관 부산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중당이 부산교대 등 대학교의 선거운동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운동권 총학생회를 유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들의 좌파 정치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운동권 학생들이 부산교대 학교 점퍼를 입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중당의 선거운동까지 도와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심준수 부산교대 체육교육학과 학생은 역시 민중당 계열 총학생회가 나오면서 학교 익명 게시판 등에서 정치색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며 이들의 행태를 오랜 기간 봐왔던 3, 4학년 학생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선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한편 단독 후보가 낙선한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내년 3월 보궐선거 이전까지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무슨 말로 써 뉴스를 마칠까 고민하다가 이런 말이 이 뉴스에는 적절할 듯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고작 몇 명의 학생들이 선동하면서 전체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4일 진행된 홍익대 강의실 방문의 경우 두 강의실에서 4명의 학생만이 김정은 환영 엽서를 써냈다고 하고, 부산교대의 총학선거에서도 결국 일부 무리가 특정 이념으로 선거에 나섰다가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렇듯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정 이념을 가진 이른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 양 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제 리얼미터가 김정은 서울 답방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 환영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비 때마다 특정 여론조사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신뢰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듯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런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에게 배울 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이 한 줌도 안 될지언정 이런 이념의 전파를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물론 이런 행동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언론의 비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얘네들은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과 대적해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나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가슴만 부글부글 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한데, 이런 우파 민심을 담을 그릇도 구심점도 없는 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애국당에서는 김정은 체포특공대를 모집하고 현수막 홍보 작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애국당은 실제적으로도 지난 2월 강원 동해시 묵호항으로 북한 삼지연 관현학단을 비롯한 예술단이 탄 만경봉 92호가 목포항으로 입항했을 당시 항구 입구에서 태극기를 흔들리며 입항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고,
비슷한 시기 현송월이 평창을 다녀온 후 서울역에 도착할 때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면서 김정은 사진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이기도 해 언론사에 대서특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좌파 종북 세력들의 행동에 여론이 호도될 뻔하다가도 여론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행동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만찬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소로 가기 위해 이용할 도로에 좌파 시대가 던진 물병과 쓰레기 투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경호에 비상이 걸린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탑승 차량을 반대편 도로인 주한 미국 대사관 앞 도로로 급히 바꾸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남단 끝까지 560m 거리를 역주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이 시위대 때문에 예정 경로를 바꾼 것은 매우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갈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애국 세력들은 성조기를 들며 환영해 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손짓으로 이에 화답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지난 2월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막겠다며 의원들이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행동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에 우파 국민들은 아마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상대 진영 행동에 우리 진영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론은 만들어진다는 것에 비춰볼 때 여론이 그냥 저쪽으로 홀라당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 탄핵 전국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시국에 태극기 집회마저 없었더라면 여론은 더 길게 갈 곳도 없이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던 10월과 11월쯤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 더욱이 행동하는 우파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은 답방이 성사된다면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텐데, 문재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처럼 서울 시내에서 특정 세력이 북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만 전 세계에 전파를 탄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그래서 김정은 답방에 슬슬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저쪽 애들에 대적하는 우리 진영의 행동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길거리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이 몇몇의 유튜브 채널들에 의해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장서는 제도권 정치인들의 행동이 이들 시민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제도권 정치인들과 아스팔트 태극기 시민들과의 괴리가 있지만 우선 코앞에 닥친 대의를 위해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아스팔트로 나오게 만들고 이들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을 우파 정체성을 지닌 안보정당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툭하면 거리로 나왔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얌전해도 너무 얌전하다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외신에서도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 대한민국 제1보수정당이라 불리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마도 우파 시민들이 당신들을 인내하고 오냐오냐 해주는 것은 정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고언입니다.